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네, 안녕하세요. 2016년 8월 31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제 국내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서 오늘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뉴욕 증시, 국내 시장이 시작하기 전 뉴욕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살펴보고, 그다음 국내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일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은 뉴욕 증시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전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옐런 의장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었는데, 오히려 기대감이 좀 더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고용 시장의 호조세가 지속된 모습을 보였고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를 이제 어제 살펴보면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500억 원 정도, 그리고 뭐 기관에서는 특히 뭐 금융투자, 연기금에서 순매수를 보였지만 코스피에서는 특별히 강한 수급의 주체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좀 관망세가 짙은 시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코스피보다는 더 많이 매수를 했죠. 530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 이런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코스닥 지수를 어느 정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관 투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 투자들의 계속된 이 환매 차익 매물들이 지수를 조금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 들어서부터는 많이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엔 강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 들어서면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약한 흐름,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흐름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요일에 급등 11원 급등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5원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변동폭이 큰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국내 증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줄어들었어요. 여러 가지 9월보다는 아무래도 12월 한 번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연준 인사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좀 이제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뉴욕 증시도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좀 투심을 개선시키는 역할로 작용을 했지만 상단이 조금은 제한적인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를 제외를 하고는 특별하게 강한 업종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단기 급락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서 중소형주들이 소폭 반등세를 보였지만 크게 시장을 이끌 만한 수급이라든지 업종은 없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큰 흐름, 굉장히 변동성이 큰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의 고용지표 확인 전까지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의 변동성 흐름을 좀 유의를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면은 코스피는 7포인트 가량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040포인트까지 거의 이제 근접을 했는데, 일본 캔들 차트 보시면은 크게 상단에서 박스권 흐름을 형성을 하면서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연 그 코스피 지수를 이끄는 연동력은 이제 삼성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어제 강하게 좀 반등 추가 강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외국인의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약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소폭 반등하였고, 뭐 삼성물산 그리고 네이버 좀 전체적으로 소폭 반등이 나왔지만 강한 업종은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 정유, 그리고 뭐 철강, 조선 전체적으로 소폭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투심 전체적으로 개선이 됐죠.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좀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0.9%, 뭐 0.1%, 1.2% 굉장히 상승폭이 작았죠.
이런 부분을 보면은 투자자들이 강하게 이런 이제 부분이 이제 강한 호재로 작용을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심을 나타내면서 관망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전일 그 월요일 하락에 따른 반등이 나왔지만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상승이 제한적이었고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주로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에 나타냈다. 업종 전체적으로 반등세를 보였지만 반대로 이제 CJ제일제당 등 내수라든지 소비업종은 오히려 이제 반대로 소폭 조정 흐름을 보였다.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어제 시장을 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이 특별한 수급의 방향이 없었습니다. 관망세를 나타냈었고 추가적인 이제 미국의 상황을 살펴본 이후에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잡아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도 살펴보시면은 삼성물산이 2%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건설 부분의 실적 정상화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좀 반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장 초반에 강세를 좀 보였지만 장 후반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약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디램 수요 증가 때문에 3분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지만 소폭 조정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진해운이죠. 한진해운의 이슈가 좀 작용을 하면서 6%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한진해운은 거래 정지에 돌입했죠. 아무래도 한진해운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사회에서 법정 관리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가장 큰 이유가 한진해운이 이제 제출한 자구안이 뭐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로 그렇게 자구안을 제출했는데 채권단이 요청한 금액은 뭐 7천억 원 이상이죠. 하지만 그가 이제 한 2천억 원, 2, 3천억 원의 그런 이제 괴리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메꿀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제시가 안 된 상황도 있고 그리고 지금 대우조선이 각종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실 기업 이미지가 강한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지금 계속적인 자금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실 기업에 왜 지금 이렇게 자구안을 이제 자구책을 지원을 해주느냐 이렇게 많이 언론도 형성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절차에 확실하게 맞게 규정에 맞게 진행을 하자 이런 부분 작용을 하면서 한진해운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시고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동남아, 뭐 싱가포르 등지에서 55명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다는 그 주말에 나왔었죠. 이런 뉴스가 오히려 이제 어제 다시 한번 뉴스가 좀 부각되면서 이런 지카 바이러스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냈었습니다. 네, 지신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임상을 진행할 예정인데 여러 가지 뭐 지카 바이러스 DNA의 DNA 백신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내약성, 면역성 등을 확인하는 또 임상 시험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이 조금 작용을 하면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비스타가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비스타는 이제 중국의 상해 방직 그룹과 패션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분야에 협력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아비스타가 기존에 추진하던 분야가 이제 패션이라든지 화장품, 뭐 아동복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랑 이제 이런 중국의 상해 방직 그룹의 이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협력을 하면서 추가적인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확대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은 코스닥이 월요일날 급락을 했었지만 이제 어제는 4% 정도 화요일날이죠. 화요일날 급락을 했었지만 어제는 월요일날 급락을 했고 화요일날 이제 소폭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급락이 좀 과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2%가량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좀 급락도 과했고 아무래도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리면서 중소형주들은 추가적으로 차익 물량들이라든지 기관의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급락세를 보였지만 어제는 오히려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OLED 장비라든지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고 뭐 반도체 장비, 그리고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유입되면서 반등세를 이끌었지만 장 초반에 보시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투심이 개선되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 서면서부터는 좀 약한 흐름, 그리고 장 후반에는 외국인이 조금 매수세 늘리면서 좀 반등이 나왔지만 굉장히 좀 제한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상단에 대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 돌파를 위해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물대 소화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강한 수급도 없고 업종도 없고 모멘텀도 없는 상황이에요.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OLED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물량 소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추세를 돌려 세우는 그런 흐름이 1차적으로 필요하겠죠. 이러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은 진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계속적으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어느 정도 지금 지수를 잡아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그 기관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물량을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 기관의 수급 방향을 좀 중심 있게 관심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 이제 셀트리온, 카카오, CJ E&M 소폭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외에도 AP 시스템, 뭐 테라세미콘, 그럼 바이넥스 이런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 장비, OLED 이런 쪽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수급도 살펴보시면은 외국인이 강하게 순매수세 보이면서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다. 반대로 이제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 내놓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을 작용했다.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주 살펴보시면은 상하프론테크가 7%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안전 필터 주사기 그린메디 수요 증가 때문에 강세를 보였었고 해외 진출 확대 기대감도 좀 높으면서 어제 뭐 장 후반까지는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안전 필터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3개월 만에 국내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지금 해외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2%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병원 경영 지원 사업 그리고 세포 치료제 개발로 성장성 전망이 조금 유효하다, 이런 전망 때문에 2% 상승을 했고요. 이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2000년도에 설립을 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뭐 국내 최다 개수 18개의 파이프라인, 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뭐 뇌졸중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런 부분도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조금 밝은 회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S 중소기업 대상 사물인터넷 지원 MOU 기대감 때문에 이렌텍 그리고 바른전자가 장 중반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죠. 그리고 이제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VR 관련 종목으로도 엮여 있었던 부분이에요. 삼성 SDS가 이제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런 제조 사물 인터넷 협업을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였었던 흐름이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성을 하고 신제품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PK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에는 0.6%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회사 한강 인터트레이드죠. 자회사 한강 인터트레이드를 스펙과 합병을 해서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소폭 반등세를 보이지만 장 후반 들어서면서부터는 좀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한강 인터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에 유명 화장품을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국내에 팔고 이런 이제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뭐 엘리자베스라는 브랜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는 이제 평가에 여러 가지 이제 MPK에 좀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뉴욕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 전에 강하게 반등한 거에 비해서는 반대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뉴욕 증시가 다시 이제 피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부의장이죠. 그 전에 옐런 의장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금요일 날이었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피셔 부의장이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에 올해는 2번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었는데 이제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역시 이제 피셔 부의장의 발언이 전체적인 투심을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피셔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을 8월 고용지표 호조가 이어간다 그러면은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강하게 시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뉴욕 증시를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죠.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이제 주택 경기 호조세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9월은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걱정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좀 매물대 물량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8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기업 활동 호조 그리고 고용 시장의 강세로 인해 가지고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지금 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노동 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면서 주택 시장이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나이지리아 원유 생산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반군 세력이 그 나이지리아의 원유 정유 시설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하지만 이제 공격을 중단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생산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부분이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9월 산유국 동결이 지금 합의를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동결 합의가 실패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도 좀 작용을 하면서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경제 당국의 세금 추징을 당하면서 소폭 하락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금리 시장 관전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 이번 주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이제 국내 증시도 어제의 반등폭을 좀 반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장 초반 어느 정도 하락 출발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하락 출발을 한 이후에 얼마나 이제 뒷심 반등 뒷심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얼마나 좀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가 있을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반등이 나왔지만 중소형주들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얼마나 자리를 잘 지켜줄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관망하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어제 좀 전에 코스피에서도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이렇다 할 강한 수급의 주체가 없었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특정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 보이고 있지만 강하게 이끌어주는 업종 전체적으로 이끌어주는 수급이라든지 업종이 없는 상황이고요. 주도주 모멘텀 그리고 수급이 모두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성이 높은 그런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대형주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하루는 뭐 금융업종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또 하루는 뭐 내수업종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이런 이제 뜬금포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기보다는 좀 중소형주들 성장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주들 해가지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투심이 위축되고 급등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에서는 또 대선 테마 종목들이 또 강하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선 테마 종목들은 또 단기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염두를 하시면서 오늘 시장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아침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